가드인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신명기의 첫 번째 구조였던 모세의 첫 번째 권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신명기는 세 부분의 큰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부분이고,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30장까지,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를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크게 세 부분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모세가 출애굽을 겪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바로 이전에 바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그 백성들이 과거의 그 기억을 되살리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서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첫 번째 대목인데, 그것이 1장부터 4장 43절까지였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두 번째 권고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4장 44절부터 3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권고하는 부분인데, 크게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이런 율법을 지켜라라고 모세가 말하는 부분이 이제 4장 44절부터 30장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세 번째 권고가 이어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는 또 이제 두 번째 권고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모세의 첫 번째 권고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되짚어 보면 서론 부분이 간단하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6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시내산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가나안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일들이 잠깐 모세의 회상 속에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제 마침내 모압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도달하는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그들이 먼저 그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는데, 그 두 왕을 패배시킴으로써 그 땅을 얻게 되죠. 네, 그 모압 평지에서 이 이야기가 2장 24절부터 3장 2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4장 1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복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권고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는 4장 44절부터 49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보게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선포한 것은 어떻게 된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을 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는 부분이 5장부터 11장까지가 십계명에 관해서 모세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십계명이 이제 어떻게 받게 되었고, 또 십계명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모세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11장까지 나오게 되고, 보시면 10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유명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 부분에서, 신명기 부분에서 특히 율법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 법전이라고 얘기하면은 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전이라고 얘기하면 신명기 법전과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법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명기 법전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법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유명한 한 법전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율법을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쭉 보시면 조목조목 구체적인 그런 삶의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쭉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긴 부분이 나오게 되죠. 20장, 21장, 22장. 항목도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23장까지, 24장, 25장, 26장까지 나오게 되고, 신명기 법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모세의 공고가 이어지는데 27장부터 30장까지 내용입니다. 기념하여 지키고, 축복과 저주의 경고로 또 명령하기도 하고, 현재의 온 이스라엘 후대에 미칠 언약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당부의 말씀까지 30장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볼 두 번째 당부, 율법과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신명기 법전 끝이 나면은, 신명기 법전 그 이후에 모세의 당부까지 끝이 나면은 세 번째 공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또 31장부터 34장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4장 첫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잘 파악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구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은 두 번째 모세의 공고의 30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장 44절부터 49절까지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또 이제 율법을 선포한 것이 이러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산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자, 이것도 지명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봤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하고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자, 율법, 규례, 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그냥 같이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원어적으로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지칭하는 내용은 다 비슷하게, 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차이가 있지만 같이 혼용해서 써도 크게 무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것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이런 것을 선포한 것이니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마 시온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선포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니죠. 이 이야기는 지금 46절에 보면은
요단 동쪽 벳부올 공짜기에서 그리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규례를 선포하는 것은 시내산에도 선포하고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지금 여기서도 선포했는데 지금 여기서 선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벳부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드라노 성서지도를 보면은 벳부올이 여기 있습니다. 사해 동쪽에 이 큰 산맥이 있었죠. 이 큰 산맥의 높은 산이 비스가 산이고 그 꼭대기가 느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보산 북쪽에 보면은 이 골짜기가 이어져 있고 이 골짜기가 이 요단강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쪽으로 들어가서 이 반대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되죠. 이 골짜기 중에 남쪽에 있는 골짜기가 벳부올 골짜기고 북쪽이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시딤에서 큰 또 사건이 있었죠. 이 벳부올 골짜기 맞은편, 그러니까 그 인근에서 아마 모세가 권고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곳, 아마 이 평야 지대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고, 거기서 특히 이제 평지니까 이게 말을 하면은 이게 퍼져서 잘 안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계곡 같은 데서 이렇게 높은 데서 강론했을 때 이렇게 말을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골짜기 같은 데서 전체 다를 세워놓고 강론하지 못하지만 그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아마 강론하게 되면은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구조, 그러니까 골짜기 같은 데서 아마 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벳부올 골짜기 맞은편에서 그리하였다는 것이죠.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자, 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벳부올이나 그 인근 땅은 이 말이죠. 그 인근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자, 헤스본을 근거지로 살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쳐서 멸하였던 거죠. 그 사건은 이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지는 않겠고, 아모리 족속의 큰 두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되는데, 그 왕이 시혼 왕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옥이라고 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바산에 근거한 과산 왕의 옥 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시온의 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바산 왕국의 왕이었던 옥으로부터 땅을 얻었으니 이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고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두 왕으로부터 요단 이쪽 해 돋는 쪽, 그러니까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이니까 동쪽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동쪽의 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자, 그러면 그 경계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라는 것이죠. 자,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자,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지도. 자, 이 지도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지도로 표시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루벤 지파가 가장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 루벤 지파의 아래쪽 하단에 보면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죠. 이 아르논강이 이 저 상류 쪽에 보면 아로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아로엘에서부터 이 가장 남단에 있는 큰 성읍으로 이 아로엘인데, 이 아로엘에서부터 아르논강을 포함해서 이 아로엘에서부터 북단의 이 헬몬산까지, 이 갈릴리 호수의 쭉 더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고도가 상당히 높은 만년설이 쌓여 있는 산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산이 이제 헤르몬산이잖아요. 그 헬몬산까지, 그러니까 남단에서 북단까지죠.
그런데 이 지역은 이 요단강에서 동편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의 동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헬몬산에서부터 쭉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 사해, 저기까지 이르는 지역을 아라바라고 했습니다. 좀 긴 그런 지역을 아라바라고 했는데, 아라바의 동쪽이 되겠죠. 그죠? 아라바의 동쪽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지명을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얻은 땅이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산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자, 아라바는 용어가 이제 나오죠. 아라바는 고유한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동편 쪽에 이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산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네, 아이고. 예, 이 전체 지형이 헬몬산에서부터 쭉 저기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긴 그 지역을 아라바라고 했는데, 이 아라바의 동쪽 지역, 그리고 이 아라바 바다라고 할 때는 아마 이 사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라바 바다의 동편. 그러니까 이 어떤 지역을 계속 언급하면서 지금 지도상에 보이는 이 지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이 사해의 동편 땅을 받았고, 갓 족속은 이 요단강의 동편 땅을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모나세의 반지파는 이 갈릴리 바다의 동편 땅, 바산 제국의 땅을 받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모세의 공고 부분에 있어서 서론을 저희들이 공부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모세가 선포했던 율법 중에 10계명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